이러한 흑백으로만 그려진 그림이나 사진에 어떤 문장이 적혀 있으면 장엄하고 진지한 분위기를 연출해냅니다. 그리고 읽는 이들에게 무언가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때로는 깨달음을 얻게 하거나 사고의 전환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죠. 가끔은 신중하게 읽어보다가 아주 엉뚱한 문장이었음을 깨닫고 에이 이게 뭐야 하고 지나치기도 하지만 그만큼 인물과 문장이 한 이미지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은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언이 담겨있는 이미지의 흔한 레이아웃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사진이나 이미지가 흑백이라면 더 오래전 위인 유명인의 지금까지 전해져오는 감명 깊은 문장이라는 느낌이 더 들어서 묘한 신뢰감이 더 생기기도 합니다. 최초의 인류가 등장한 시점부터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생물에 비해 인류의 역사가 짧을지라도 인류는 더더욱 빨라지는 발전과 혁신, 혁명, 격변을 겪으면서 많은 이념, 사상, 생각, 마음가짐 등을 공유하고 후세대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전해지는 많은 문장들은 우리의 삶이 힘들거나 벽에 부딪혔을 때 또는 너무나도 지쳤을 때 우리에게 위로를 주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힌트나 열쇠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수많은 명언은 지금까지도 전해져 현대인에게도 영감을 주고 있고 여기에서 파생되어 새로운 명언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28번째 이야기가 될 오늘은 명언에 대하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언이라는 단어의 뜻은 당연하게도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그 단어부터 풀어 헤쳐보자면 이름 명자와 말씀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름 있는 말씀, 구절 정도로 풀이가 될 것 같은데요. 유명인, 명사 등의 단어와 같이 널리 세상에 알려진 이름이 자자한 등의 뜻으로 이름 명자가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명언이라는 하나의 큰 틀로 묶어서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는 수많은 갈래가 있습니다. 인생의 도움과 위로를 주는 명언들부터 시작해서 성공, 노력, 사랑, 우정, 가족, 시간, 연애 등 다양한 분야별로 산재하고 있고 연예인, 운동선수, 정치인, 작가, 운동가, 기업인 등 화자도 정말 많습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감동과 깨달음을 주고 마음가짐의 변화를 일으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곤 합니다. 인터넷으로 온 지구가 연결되어 있는 지금은 시대, 지역에 한계없이 전 세계의 명언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죠. 많은 명언들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라는 주제로 모든 명언들이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태도에 관한 명언들을 살펴보자면 인생은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빗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영국의 작가인 비비안 그린의 경구가 가장 먼저 생각나네요. 담긴 의미도 좋지만 표현이 시적이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문장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모든 순간순간을 따뜻하고 안락한 온실 속에서만 보낼 수는 없겠죠. 때로는 둥지 밖으로 나가 비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폭풍에 휩쓸릴 수도 있겠죠. 처음에는 비에 젖어 축축한 게 싫고 추위도 느껴지지만 그렇기에 비옷을 입고 우산을 써 빗속에서 살아가는 방법도 배우고 장대비가 쏟아지고 너무나도 강한 바람에 우산을 쓸 수가 없다면 어쩔 수 없는 비는 내버려두고 처마에서 비를 피하며 그저 바라보기만 하는 법도 언젠가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슬비, 가랑비, 채찍비 등 여러 단계의 비를 경험해보고 소나기나 장마 같은 짧고 긴 비를 모두 경험해본다면 마침내 그 비를 즐기며 빗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축축함과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필요한 우리의 노력은 필연적이겠죠. 10번 중 10번 행복하고 싶다면 그것은 강박증이다. 군대에 있을 때는 책을 읽을 시간이 꽤나 많죠. 그때 읽었던 많은 책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문장들을 따로 수첩에 많이 적어두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행복. 누가 행복을 싫어할까요? 행복은 우리 삶의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돈을 버는 이유, 자기 개발을 하는 이유, 꿈을 이루려는 이유, 사랑을 하는 이유, 우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 사람들과 관계를 구축하고 혹은 그 관계를 끊는 이유. 그것은 모두 결국 우리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즉 행복해지기 위해서이죠. 우리는 항상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이란 그렇지 않죠. 기쁜 날이 있다면 슬픈 날이 있듯이 행복하다고 느껴지는 날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날도 있죠. 하지만 이것을 그리 나쁘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달력을 한번 살펴볼까요? 5일의 평일이 있고 이틀의 주말이 있네요. 2일밖에 안 되는 짧은 주말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이유, 평일의 마지막 날인 금요일, 그중 금요일 저녁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열심히 달려온 5일의 평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입니다. 선물처럼 우리를 찾아오는 빨간날, 명절이나 공휴일이 더 반갑게 느껴지는 이유는 1년 365일 중 고작 며칠이기 때문이죠. 행복한 날이 더 행복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오히려 비교적 덜 행복한 날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매일이 행복해야 행복한 것 같고 10번 중 10번 항상 행복하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다. 행복이 나쁜 것이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10번 중에 10번 행복하려고 매일매일을 전전긍긍하면서 산다면 그것이 행복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덜 행복하고 덜 기쁜 날이 있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그런 날들은 행복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으며 빗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워가는 날이 아닐까요? 결국 빗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려면 노력이라는 것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그렇다면 그 노력은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할까요? 노력이라는 것을 하기 전에 우리는 목표를 선택해야 합니다. 가능성의 상태에서 벗어나 선택하고 행동하고 전환하고 공표하자. 그렇다면 후회에 대한 두려움이 전부 사라진다.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피트 데이비스의 저서인 전념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가능성의 상태라는 말은 아직 무엇에 도전할지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에 대한 통제력을 갖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머무르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자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언가에 도전하기 시작하면 고통을 겪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 고통도 아주 다방면으로부터 오는데 그 원인이 인간관계, 주변 환경, 나의 능력 등 아주 가지가지이죠. 그리고 두려움도 필연적으로 찾아옵니다. 후회, 걱정, 고립 등 벌써부터 우울해지네요. 그렇기에 도전이라는 단어가 참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야가 많은 사람들이 찾는 분야가 아니라면 더더욱 그렇죠. 그런 도전이라면 나를 더 외롭고 고립되게 만듭니다. 흑의 편도 아닌 백의 편도 아닌 애매하고 괴짜 같다며 회색 분자 취급을 당할 수도 있겠죠. 회색 분자라. 사전에서는 소속이나 정치적 노선, 사상적 경향 따위가 뚜렷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많은 경험과 사색, 자아성찰을 통해 발견한 내가 흔치 않고 특별한 것을 동경하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짙은 회색 분자가 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하고 싶어하며 무엇을 통해 행복해지는지 알고 있다면 내가 회색 분자인 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오히려 그 회색을 짙게 만들고 싶어질 겁니다.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이런저런 문의를 더해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도전, 무엇보다 도전하는 겁니다. 일단 해보는 겁니다. 나의 집중된 시선과 궁극적인 목표를 잃지 않으면서 말이죠. This is Ken Carpenter welcoming you to Philco Radio Time. 오늘은 명언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사실은 그저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좋은 말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꼭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흔하고 뻔한 이야기를 나눈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많은 자기계발서, 자서전에 나오는 이야기가 뻔하고 똑같은 이유는 결국 그것이 길을 가는 방법이기 때문이 아닐까라고요. 다만 누군가는 그 길을 똑바로 가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한참 돌아가기도 하죠. 제트기나 스포츠카를 타고 갈 수도 있지만 걸어가거나 짐을 가득 실은 수레를 끌고 가야 할 수도 있죠. 공통된 것은 그들 모두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겠네요.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의 명언에 대하여 이야기 나눠보았지만 이들은 모두 단어와 문장, 표현 방식만을 바꾸었을 뿐 지향하는 바는 공통되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하기 시습지면 불력 여로와 논어의 첫 문장입니다. 배우고 이것을 적시에 익혀나간다면 즐겁지 아니한가라는 뜻인데요. 영상을 만들면서 항상 배우는 마음으로 임하며 도전하고 있습니다. 도전을 하면서 많은 일들을 겪으며 다양하게 배우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느끼네요. 그렇기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닐까요? 최선을 다했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니까요. 모든 꽃은 그 꽃만에 피우는 시간표가 있고 태양처럼 빛나고 싶다면 먼저 태양만큼 떠올라야 하죠. 우리는 오늘도 꽃을 피우기 위한 하루를 보내고 있고 태양처럼 떠오르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배우고 다치고 넘어지며 눈물을 흘립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처럼 그런 것을 경험하며 걸어가는 한 사람이 여기에도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같이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자는 저에게 머리가 꽃밭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메마르고 가시덤불로 가득한 머릿속보다는 아름다운 정원이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되네요. 그렇기에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배우며 앞으로 달려가 봅시다. 오늘의 채쇼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라보레무스.